오랫동안 주식 투자하셨는데 맨날 마음이 불편하고 주식 성과가 잘 안 나신 분들, 돈 벌었다가 다 토해내는 경우도 많지요. 그런 분들 제 채널을 만나고 계좌 수익이 점점 달라지시고 투자하면서 마음도 되게 편해지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부자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는 올바른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냥 돈만 많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부자가 돼야지 빠른 부가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래서 부자 되는 법이란 주제로 꾸준히 제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이건 주식 관련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부자 되는데 꼭 필요한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꼭 보십시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주제는 당신은 돈의 주인인가 로이어인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거든요.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시간을 뭐 5초씩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때 생각을 들이해볼 기회를 가지는 거죠. 좋은 기회입니다. 자, 대답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돈의 주인입니까? 노예입니까? 자문자답 해보십시오. 제가 왜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되는지 이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의 주인이란 거는 이런 겁니다. 관대한 사람 in the world예요. 빌 게이츠 아저씨 모스트 관대한 사람 in the world지요. 이 사람은 돈도 벌고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도 있고 선망의 대상입니다. 돈의 주인이죠. 자, 돈의 노예는 어떤 거냐? 돈 때문에 엎드립니다. 돈에 굴복하는 거죠. 그리고 돈에 매달려서 대줄 매달리고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앞에 낭떠러지 떨어질지도 모르고 돈에 미쳐서 쫓아가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 되게 한심하죠? 그런데 생각 안 해보신 분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부끄러운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돈의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뭐냐면 경주 최부잣집입니다. 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집안입니다. 경주 최부잣집.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걸 보고 와, 너무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감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말 때문입니다. 보세요. 돈의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300년 동안 불을 지켜온 최부잣집. 아까 금방 그림 보셨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불을 지켜온 가문이랍니다. 보통 부자가 되면 당대에 망하거나 길어도 3대까지밖에 안 갑니다. 근데 최부잣집은 300년 동안 불을 누렸답니다. 이 근본에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인드 교육.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나서 다음 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몇 대까지 이어지길 바라시면 이런 마인드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이 최부잣집은 47년에 재산을 영남대 설립 기부해서 이제 돈 세이 굿바이 하고 중산층으로 살고 있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나 알아봅시다. 이 최부잣집은 스스로 초연하게 지내고, 초연하게 지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찾아봤는데 초혼이란 말이 아니고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태연하거나 느긋하다. 우리가 로또가 되면 난리를 치죠. 흥분하고 뭐 비트박스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 난리를 칠 겁니다. 뭐부터 사고 차 사고 집 사고 옷 사고 할 겁니다. 그런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태연하게 있다는 겁니다. 항상 온화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남에게 온화하게 대한다. 자기 있다고 자랑하거나 막 남을 하대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성공했을 때 담담하다. 내 잘났어 하는 게 아니고 담담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다르게 생각하면 남한테 자랑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겠죠. 업신여기거나. 실패했을 때 태연히 행동한다. 이 말은 실패를 했다는 말은 뭔가를 했다는 거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했다는 뜻이죠. 그때 너무 막 뭐라 하고 친구나 내가 실패했을 때 막 힘들어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냥 노력해라 이런 말 같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 너무 뭐라 하지 마라 이건 같습니다. 자, 이 가문의 육훈. 벼슬 탐욕스럽게 하지 마라.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기에 땅을 늘리지 마라. 흉년기 때는 땅이 싸겠죠. 그때 탐욕적으로 사서 부를 늘리지 마라 이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는 거죠. 손님에게 후하게 대접하라. 남에게 잘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기서 보면 하대하지 않고 자기가 아무리 부자라도 겸손한 걸 엿볼 수 있죠.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다 남에게 베푸는 겁니다.
이 부잣집에 시집온 며느리들에게 3년간 무명옷을 입게 하라. 겸손함을 알게 하고 사치 이런 걸 안 하게 하는 마인드를 키운 겁니다. 이게 이 집안의 300년 동안 부를 이었던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당장 부자 된다. 자식에게 이런 교육 시키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존경받는 사람 아니면 이렇게 돈의 노예, 여러분들 선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주인이 되고 싶어 하지요. 돈의 노예는 뭐냐면 돈과 자신의 명성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분들은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워렌, 피펫, 빌 게이츠 두 분 남에게 많이 베풀고 그만큼 우리가 존경하고 있잖아요. 근데 돈의 노예는 뭐냐? 돈이 많다고 남들에게서 발가락질 받을 일을 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지만 남에게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쓸어 담는다. 남들은 싫어하겠죠. 자기 명성을 돈으로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자, 이게 뭐냐? 우리가 실생활에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뭐냐? 보세요. 돈의 노예는 뭐냐면 보세요. 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친구가 회사에서 돈을 모아서 뭘 사기로 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서서 내가 사겠다 했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몰래 그 많은 금액을 뭘 사니까 상품을 주잖아요. 그걸 받으려고 일부러 자기가 나서서 했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몰래 뭔가 이득을 얻었다. 그리고 친구가 잘 되면 한턱 내라고 한다. 내가 잘 되면 사줘. 이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죠. 노력하고 우리가 개선돼야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사줘 이런 사람들. 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선배인데 자기한테 돈을 주랍니다. 통닭 한 보따리 먹고 돈을 10명한테 돈을 걷습니다. 나중에 알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돈 안 내고 거둔 돈으로만 자기가 돈을 냈단 거죠. 이렇게 머리를 쓴 겁니다. 웃기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그리고 이번엔 내가 살 차례인데 모른 척하면서 상대방이 사게 하는 겁니다. 친구하고 놀다 보면 그래 되죠. 모른 척 넘어가는 겁니다. 겉으로는 모른 척하면서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죠. 또 하면 뭐 하면 얻어모을까 요렇게 하죠. 이런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돈을 조금밖에 못 버니까 돈 많이 버는 네가 항상 내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나는 빚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빚 없는 네가 내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면 자기 쓸 돈 다 써요. 돈 없는 척하면서. 그래서 남한테 돈 없다고 하죠. 자, 그러면 돈과 자신의 명성을 바꾸는 게 돈의 노예라고 했는데, 자, 이 사람들 보세요. 몰래 뭘 받기. 이거 얼마 아껴 쓸 것 같습니까? 회사에서. 제가 계산해보니 3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친구가 잘 되면 한턱 내, 내가 잘 되면 사줘. 친구도 계속 반복되면 알게 되죠. 이거 3, 4만원. 돈 걷어서 내가 계산할게. 요거 통닭 얼마 안 하니까 이건 5천원 아껴 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가 살 차례 모른 척 넘어가자. 요거 2만원 아꼈고, 얻어무복과 또 요거 3만원 아꼈고, 네가 다 내는 건 당연. 자, 요것도 3, 4만원 아꼈습니다. 자, 3, 4만원 하고 자기 명성을 바꿨습니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 명성을 찾으려면 100만원 들여도 상대방에게 절대 그 명성을 찾지 못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바로 돈과 자신의 명성을 바꾸는 게 돈의 노예입니다. 반대의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친구들하고 배드민턴 친다고 뭐 양산이라고 부산 근교에 있는데 그쪽에 놀러 갔거든요. 양산에 사는 친구가 굳이 안 사도 되는데 집에 갈 때 저희들한테 기프티콘을 주는 겁니다. 바나나 우유를 하나씩 선물을 주는 거예요. 양산까지 왔다고. 어차피 저희는 갈 데가 없어서 그까지 간 건데 자기 있는 데까지 와줬다고 우유를 하나씩 선물해 주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유 이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천 몇백원 하겠죠. 이거 하나로 그 친구는 저한테 얼마나 큰 명성을 얻었습니까? 이게 바로 돈의 가치입니다. 돈으로 자기를 더 크게 만든 거죠. 이 사람들하고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욕심부린 사람. 자, 이렇게 우리가 착하게 살기 싫은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현명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착하게 살기 싫으면 이 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3만원, 4만원 때문에 100만원 넘는 비용으로 치러도 못 받는 명성을 버리는 거. 아니면 1,000원짜리 바나나 우유로 자기 명성을 사는 거. 이 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착하고 말고를 떠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현명한지 알게 될 겁니다. 현명한 간달프 보이죠? 회사의 간달프. 반지 왕자 주인공 중에 한 명. 회사의 간달프. 이 사람은 영화 속에서 되게 현명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현명한 사람이 돼서 이렇게 돈에 끌려다니든지 남에게 베풀어서 명성을 찾든지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끝.